육상에는 200m 선수들처럼 스피드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800m 선수들처럼 지구력을 갖춰야 하고 거기다 리듬을 놓치지 않고 장애물까지 넘어야 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400m 허들입니다. 400m 허들에 대해서 모르고 경기를 보신다면 그냥 선수들이 빠르게 뛰면서 허들을 점프해서 뛰어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400m 허들은 단거리, 장거리, 허들의 요소가 섞여 힘들면서도 어려운 굉장히 특이한 종목입니다. 400m 허들은 35m 간격으로 놓여있는 10개의 허들을 넘으며 400m를 달려야 하는 경기로 허들 선수들은 이를 위해 신체의 3가지 에너지 시스템을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허들 선수들은 출발해서 두 번째 허들을 넘는 8초에서 12초까지는 몸에 빠른 속도를 붙이기 위한 폭발적인 힘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짧은 시간 내에 강한 힘을 출력해내는 ATP PC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ATP PC 시스템은 100m 달리기와 같은 무산소 운동에서 사용되는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으로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낼 수 있지만 지속 시간이 약 10초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ATP PC 시스템을 다 소진하면서 속도를 붙인 허들 선수들이지만 아직 이들에게는 허들 8개와 300m가 더 남아있죠. 다음으로 허들 선수들은 직선줄에 놓인 3번째에서 5번째 허들, 그리고 곡선줄에 놓인 6번째에서 8번째까지의 허들을 넘으며 2가지의 에너지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ATP PC 시스템과 같이 에너지 대사 과정에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대사인 젖산 시스템이며 두 번째는 에너지 대사 과정에 산소가 공급되는 유산소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허들 선수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페이스 조절인데요. 만약 선수들이 너무 빠르게 달리게 되면 운동 강도가 증가하면서 무산소성 대사인 젖산 시스템의 비율도 증가하게 됩니다. 젖산 시스템의 경우 대사 과정에서 근육과 혈액 내에 피로 유발 물질인 젖산이 쌓이게 되며 이 젖산이 일정 수준에 달하면 더 이상 운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선수들은 경기 후반부까지 달릴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해야만 하죠. 그렇다고 절대 천천히 뛰는 건 아닙니다. 400m 허들 선수들은 경기 내내 최고 속도의 약 90%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속도냐면 100m를 약 11초에서 12초에 완주하는 속도로 계속 뛰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선수들은 9번째, 10번째 허들을 넘게 되는데요. 이 지점에 다다르면 선수들은 젖산으로 인해 다리가 무거워지고 슬슬 신체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한 허들 코치의 표현에 의하면 마지막 2개의 허들은 다리가 아니라 순전히 의지의 힘으로 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10번째 허들을 넘어도 아직 선수들에게는 40m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허들 선수들은 마지막 허들을 넘은 뒤 결승선을 향해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게 되죠. 이렇게 400m 허들은 단거리와 장거리의 요소가 섞여 있다 보니 경기 시간은 비록 약 50초에 불과하지만 에너지 소모가 심해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하고 주저앉거나 들어눕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0m 허들이 어려운 종목인 이유는 빠르게 달리면서 동시에 장애물인 허들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죠. 허들 선수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허들을 넘기 위해서는 허들링과 보폭 이 2가지가 완벽해야 합니다. 허들링은 허들을 넘어가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허들링의 기본 동작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허들을 넘어갈 때 먼저 넘는 다리를 리드레그, 뒤따라서 넘는 다리를 트레일레그라고 합니다. 어느 다리든 리드레그가 될 수 있지만 400m 허들 선수들은 보통 왼쪽 다리를 리드레그로 쓰는데요. 그 이유는 오른쪽 다리가 리드레그일 경우 곡선주로에서 원심력에 의해 트레일레그가 라인을 벗어나 실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들 선수들은 허들링을 할 때 상체의 경우 리드레그 쪽으로 한 팔을 내미는 싱글암과 두 팔을 앞으로 내미는 더블암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허들 선수들은 최대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허들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높이로 부드럽게 허들을 점프해서 넘는 게 아닌 달려서 넘게 됩니다. 허들 선수들은 보통 허들 약 2.4m 앞에서 테이크오프 동작을 취하게 되고 허들에서 약 1.2m 앞에 착지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에 따라 스피드와 기록 단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허들 선수들에게 매우 중요한 보폭입니다. 완벽한 허들링을 위해서는 리듬감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경기에서 리듬이 깨진다면 정확한 타이밍에 허들링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선수들은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허들과 허들 사이에 보폭수를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자면 400m 허들의 전설적인 선수 에드윈 모제스는 매경기 2번째부터 9번째 허들까지 13보에 넘었고 최초로 46초의 벽을 허문 세계 기록 보유자 카르스텐 바르올름도 매경기 2번째부터 9번째 허들까지 13보에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폭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유에는 리드레그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함도 있는데요. 만약 13보가 아닌 14보를 뛰고 허들링에 들어서면 리드레그가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정상급 선수들은 어느 다리든 리드레그로 사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허들링 과정에서 신체의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은 자신이 정한 보폭수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됩니다. 결론적으로 400m 허들은 단거리, 장거리, 페이스 조절, 보폭, 허들링 이 모든 요소가 합쳐진 종목입니다. 왜 400m 허들이 힘들고 어려운 특이한 종목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